예, 어제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지프를 타고 판문점 건너편에 있는 북한 쪽 건물까지 접근해서 귀순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아 전 인민군 장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귀순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합참에서 자세히 좀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우선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15시 14분에 판문각 앞쪽에 남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동에서 서로 4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분 후에 북한군 1명이 차량을 돌진하여 하차한 다음에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식별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시 31분에는 TOD 화면을 보고 식별한 다음에 JSA 대대는 즉각 전투 배치를 하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1군단, 3야전군 등에서 필요한 대비태세를 격상시켜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15시 56분에는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자를 안전지역, 즉 자유의 집 측후방으로 끌어낸 다음에 후송을 하게 됩니다. 16시 04분에는 귀순자가 보니파스 헬기장까지 도착을 완료하였고 16시 23분에 유엔사 UH-60 헬기를 이용해서 후송을 개시하여 16시 45분 수원 아주대병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3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네. 이 귀순에서 후송까지 아주 긴박했던 상황을 잘 설명해 줬는데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판문점을 둘러싼 이 넓은 지역이 이제 JSA 공동경비 구역 아니겠습니까? 이 판문점에서 사실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북측에서 이제 그 건물이 북쪽으로 초병이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이제 판문각이 있고 통일각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쪽으로는 자유의 집이 있고 평화의 집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이제 판문점이 쭉 있는 거죠. 낮은 건물들. 이제 군사 분계선이 중간에 지나가죠. 턱이 조금 한 20cm 정도의 턱으로 돼 있는 예. 군사 분계선이 이제 중앙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북측에서 북한군 한 명이 집차를 타고 급히 오다가 이제 통일각 앞에 예. 그쪽에서 이제 멈춰 선 걸로 지금 돼 있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뛰어오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총격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 총격이 실제 군사 분계선을 넘은 뒤에도 총격이 있었느냐 예. 아니면 그 전에 총격이 끝나고 북한군 그 병사는 쓰러진 상태에서 그렇게 그 우리 쪽으로 한 50m 정도 넘어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군이 그 2명의 장교가 가서 이제 그 초병을 그러니까 쓰러진 북한군을 이제 데리고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에 예. 총격이 끝났는지 군사 분계선 넘은 뒤에도 총격이 있었는지 네. 이 부분이 이제 총알이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참은 지금 정확하게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합참 입장에서는 정확한 그 상황들을 예.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 실제 그 MD를 넘은 뒤에 총격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총격이 끝난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엔사가 정확하게 이걸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사 확인 절차가 끝난 뒤에 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아 네. 대표님도 과거에 귀순에 하셨던 거죠? 저는 탈북을 해서 탈북을 한국에 해서 이제 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네. 거죠. 이 어제 그 귀순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던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긴박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조금 정확히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구분이 뭐냐면 지금 기순회원 넘어온 병사는 실제 판문점에서 무장을 가지고 군무를 서던 병사가 아니라 운전병입니다. 운전병하고 이게 군무 서던 병사들하고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성상 그들의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병사들 실제 군무를 서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특수 훈련을 받은 정말로 1대15 정도, 1대20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가진 훈련병들이고 그리고 운전병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자녀입니다. 운전병은요? 운전병은 고위급 자녀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 저 기사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집차를 끌고 넘어오다가 내려서 중간에 뛰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집차를 북한 안에서는 운전병들이 자기 집차를 누가 대리로 몰아주는 그게 없어요. 그럴 땐 큰일 나요. 예. 그리고 운전병이 만약 못 갈 때는 만약 연대장 운전수다 하면 그 연대장은 만약 연대장 운전수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연대장이 정치원 차를 타면 탔지 그 차를 못 운전하게 했습니다. 예. 제가 북한에서 양아버지 자체가 사단 정치원이어서 대대 정치원, 사당 정치원 그 시기 다 아버지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원도 내 차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땐 연대장이라든가 사단장 차를 타면 탔지 예. 그 차를 대신 누가 못 끌게 했습니다.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차를 여기까지 끌고 간 사람은 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기준에 넘어온 이부분의 차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급 병사 아닙니까? 계급은? 계급이 운전병은 하사관입니다. 예. 운전병은 장교일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법에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모든 군에 있는 그런 분들을 예. 그리고 뭐 중앙당이나 인민무력부나 이럴 때에는 조금은 그때는 계급이 소위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초기 복무 하사 아니면 초기 복무 하사라는 게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전병을 있는데 대체로 장기적으로 운전병이 있는다 해도 운전병의 최고의 직급이 특무상사입니다. 예. 특무상사가 여기서 말한 병장 아마 하사관 최고급일 거예요. 예. 하사관 총관할한 그 정도의 그 직책이 최고의 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사관이고요. 그리고 고위층의 자녀일 예, 것이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사람 소속이 북한식으로 말하면 예. 군사정전위원회의 고위급 간부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차량은 이 그렇고요. 지프 차량 자체가 예. 고위층이 넘어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판문점 안에 드나드는 지프 차량의 운전사다. 이러면 일반 부대의 운전사들도 웬만해서 고위층 자녀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판문점 안에 들어오는 지프 차량이다 하면 어느 정도로 고위급 자녀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 들어갈 정도면 신분 그 집안의 출신 내력은 예.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고위층의 자녀가 이제 넘어왔다는 거는 귀순 동기가 이제 될 텐데 물론 이제 귀순 그 병사가 동기가 깨어나면 될 이제 거죠. 네. 뭐 이제 알려지긴 할 텐데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귀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북한 인민군의 전체 운전병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고 부정부패에 가장 많이 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정도면 한국 드라마 뭐 우습게 봅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런 정보를 상당히 많이 접촉했다는 사람이고 예. 의도적인지 어떻는지는 우리가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차량을 끌고 거기까지 돌진했다는 것은 의도적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분 자체가 한국에 대한 동경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귀순 병사는 아직은 좀 위중한 네네. 상황이어서 귀순 동기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귀순 병사 상태에 대해서 담당 의사가 언급을 했는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환자가 더 견디기 힘들어요. 경과 봐서 빠르면 수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계속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내장이 많이 파열됐어요. 내장 어느 내장이신가요? 되게 많이 내장의 다발성으로 7번 이상 파열됐어요. 대여섯 발은 넘어요. 총알은 다 지금 제거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아직 몇 개 남아 있어요. 예, 총알이 아직 뭐 완전히 다 제거되지는 않은 상태고 좀 위중한 상태. 네네. 그리고 아주 큰 고비는 뭐 지금 넘기지 않았나 이제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송영무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북한군 귀순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총알이 네네. 판문점 일대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도 조금은 정확한 예. 또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합참 발표는 좀 더 지금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군 그 귀순한 그 사람이 그 군인이 실제 그 북한 지역에서 있는 상태에서 총격으로 쓰러져서 그 총격이 끝난 상태에서 군사분계에서 MD를 넘어왔는지 아니면 MD를 넘은 이후에도 북한군이 총격이 있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송영무 장관은 이제 그 JS에서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아마 북한에서 실제 그 총을 맞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넘어온 것으로 또 그렇게 송영무 장관은 실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예. 총알이 넘어온 그러니까 본인이 넘어온 상태에서 총알이 계속 쏟아졌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아마 그 송 장관은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이 표현상 아마 강하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쪽에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그 총격이 가해지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 총탄이 우리 것이다 쪽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넘어왔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그 북한 초병 뭐 몇 발은 그쪽에서 맞고 40여 발 쐈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넘어온 정확하게 상태에서도 이제 몇 대 확인이 돼야 몇 발도 되는데 맞았다면, 예. 우리 쪽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북한의 총격이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쪽 그 영토에 북한이 사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 정전위에서 북한 쪽에 항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또 법적인 조치 이런 부분들까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실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북한 군이 쓰러졌고 그가 그 우리 쪽 한 50m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실제 총격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그게 뭐 저 우리 이제 대낮이고 네네. 병사들이 이제 경계 건물 서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CCTV도 또 많지 않습니까 거기? 예. 근데 다 이제 그 CCTV 판독 결과를 갖고 오늘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어떤 이제 이 상황이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사에서 아마 그 최종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JSA의 최종 책임자가 유엔 책임자는 사령관이죠. 유엔 사령부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확인을 해야 되고 몇 년 전에 이제 한국군으로 그 JSA의 우리의 관리 이게 이제 한국군으로 넘어왔는데 예. 그렇지만 최종적인 그 확인 절차는 유엔사에서 경비 하는 업무만 것입니다. 이제 한국군이 그렇습니다. 맡고 경비 있는 업무는 거고요. 한국군이 책임은, 맡고 예, 전체적인 관할은- 책임은 역시 그것은 어차피 이게 정전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관할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즘 그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달째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뭐 왜 요즘 이렇게 조용하다고 보십니까? 도발을 이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다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이 별로 그닥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군부 상황이 제일 안 좋고요. 예. 군인들에서 무리배치로 고향에 내려보내지 않고 무리배치로 건설장이나 탄광에 보낸 이런 제대 군인들이 지금 현대판 북한 의적이 돼가지고 지금 북한 정부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테러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예. 소금의 테러라면 이런 반시적이 아니라 예. 보안원질이라든가 주요 인사들 이렇게 테러하고 그런 인사만 해도 작년에 16명이 전국 각지에서 보안원, 보위지도원 이런 분들이 사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북한 대북소통으로 넘어간 자료에 의하면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의 실태도 상당히 영향이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군인들이 더군다나 안 좋을 수밖에 왜 그러냐면 90년대에 태어나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가 이제는 북한 군에서의 선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그 충성 세대들은 이제는 다 제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마당 세대는 굳이 이전의 그 충성 세대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대들이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번에 DMZ로 판문점으로 넘어왔던 이 병사 자체도 그러한 장마당 세대의 하나 일라인입니다. 아무리 고위층 자녀라 해도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소총 탄알 문제를 잠깐 더 말씀드린다면 예. 40발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먼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차량에 맞았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야. 그리고 AK 소총 탄피가 하나 지금 이번에 수술하면서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AK 소총 자체는 이 운전병이 무기일 가능성이 커요. 어허. 판문점에 있는 군인들이 소지한 총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운전병, 통신병 그리고 이런 운전병들과 통신병들과 간호원들이라든가 기통수라는 게 이런 우편을 나르는 이런 예. 그런 통신병하고 일반 통신병은 무전수라든가 이런 통신병입니다. 거기에 운전병들까지 이 사람들한테는 AK 소총이 가철식이
배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처식이라는 게 AK 소총도 뒤에 나무 총탁이 있는 거하고 접이식 청탁이 있잖아요. 그 접이식은 휴대하기 편해요. 그래서 특히 판문점 같은 데 나올 때에는 모두 100% 무장을 하기 때문에 운전병이 AK 소총을 여기에다 보관하고 이렇게 나왔을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근데 AK 총알이 발견됐다면 자기 총에 자기 무기를 뺏겠다는 의미겠죠. 무기를 예, 빼앗겠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AK 소총이 딱 한 발이 있었다는 거는 그 AK 소총을 도주할 걸 의미 알아차리고 AK 소총을 뺏는가 동시에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뛰쳐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 AK 소총이 발사됐을 가능성을 봐야겠죠. 아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몰래 외투 안이라든가 AK 소총이 뒤에 이렇게 매게 되면 숨기고 다니기가 최고로 좋은 무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죠. 예. 자, 김용 교수님. 네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여쭤봤습니다만 9월 15일 화성 12형 발사 이후에 이제 북한이 이제 조용한데요. 네네. 그 어떤 그 동안의 이제 도발 패턴을 벗어났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물론- 도발이냐 대화냐 이렇게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여일 동안 북한이 지금 특별한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이 있었고 또 베트남, 필리핀까지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어떤 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가 여기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그 상황 인식 이런 과정에서 호흡 조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예. 지금도 뭐 오늘까지 그 한미 해상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세 척이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후폭풍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북한의 움직임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결국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르는 후폭풍 예. 이것을 감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판 자체를 보면서 그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대응한다. 예.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단계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항모 세 척이 지금 동해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이제 훈련이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반 북한군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걸 알려줬으면 북한이 독재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잠잠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한 번씩 도발을 할 때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을 또 북한 내부를 결속화시키는데 항상 두 가지 목적을 노리고 그들은 항상 뭔가는 도발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잠잠히 있는 거는 12월부터 북한군 동계 훈련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준비 기간이고요. 예. 그리고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 어찌 보면 타켓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동계 훈련이 그들이 시작되면서 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또 다른 도발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거에 맞춰서 12월 아니면 신년사 신년사 김정은 생일 이 타이밍을 그들이 12월하고 1월 그 타이밍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있는데 지금 트럼프 방문도 있지만 또 중국의 압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니까 예. 그 지금 시기는 그렇군요. 역시 그들이 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이나 내부적인 예. 문제나 다 그렇게 연관이 됐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무역과 북한 관련해서 중대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중일 순방, 예. 필리핀 또 그 베트남 순방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거둔 성과,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미국의 그 무역과 관련된 보호무역주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어조로 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어쨌든 FTA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좀 더 열린 그런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또 표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이제 최근에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회담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 회담의 어떤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 이것을 정리하는 이런 쪽의 그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동국
국대 김영현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정하 전 인민군 장교이자 통일맘 연합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